자, 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재건축 아파트는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빌라 단지를 통합해서 재건축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주민공람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자료에 요 공람 자료에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료들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드릴 자료는 그중 일부를 이제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보기를 원하시면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 사이트에서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기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치는 여기 강동구 상일동에 여기 보면은 이제 9호선 지금 연장선이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제 한영외고역 우측편에 사업 대상지 이렇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5개 빌라 단지를 이제 통합을 해서 재건축을 하는 그런 단지가 되겠고요. 그 위치적으로는 꽤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제 역세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를 이쪽 반대편에 이제 대명초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이제 단점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비계획이 수립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호가들은 이제 면적별로 다른데 지금 27억, 35억, 20억, 19억 8천, 31억. 그러니까 분양 평수가 대략 이제 한 40평 정도 되면은 한 27억. 그다음에 거의 50평이 넘어가면 35억. 그리고 이제 우리 전용 84 32, 3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대충 한 20억 정도. 그리고 여기 지금 가장 끝에 있는 이제 60 한 2, 3평 정도 되는 게 한 31억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전자산에 대한 추정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빌라가 이제 현대빌라입니다. 세대수는 이제 172세대가 되겠고, 타입으로 보면은 지금 전용 94 이제 공급 면적으로 하면 111이니까 대략 한 33평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대지권이 보면은 이제 우리 저층 연립이니까 지금 대지 지분이 거의 32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 108 같은 경우가 37평 정도. 그리고 제일 큰 게 지금 전용 128 이제 분양평수로 치면은 거의 한 45평 정도 되는 게 지금 143 정도 되니까 대지 지분이 거의 43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급 면적하고 대지 지분하고 얼추 비슷한 대지 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연립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빌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작은 게 전용 84가 이제 공급 면적은 108이니까 32, 3평 정도 되잖아요. 대지 지분이 지금 31평 이렇게 되고, 전용 134 139 141 이 정도면 이제 40평 정도, 전용으로 40평이니까 분양평수로 치면은 40평대 후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지 지분이 거의 45평, 48, 9평 이렇게 되고, 가장 큰 게 지금 전용 209가 분양평수가 233이니까 대략 한 70평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대지 지분이 보면은 거의 64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여기는 이제 거의 공급 면적에 하고 이제 대지 지분 면적이 얼추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지 지분이 엄청 많으니까 당연히 사업성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상일 우성타운 같은 경우 제일 작은 게 전용 84 공급 면적은 33평이고 대지 지분도 33평. 그리고 제일 큰 게 전용 191 분양평수로 64평 정도 되는 게 대지 지분도 64평. 그리고 효성빌라 84가 분양평수가 대략 한 32평 정도 되고, 여기는 조금 작네요. 그래도 거의 28평이 조금 넘네요. 그리고 제일 큰 게 지금 48평 같은 경우도 거의 172. 여기는 전용 공급 면적보다 이제 더 크게 대지 지분이 거의
요 정도 되면 한 52평 정도 가까이 되는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빌라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게 전용 146이고 분양 평수로 한 52평 정도 되고 대지 지분은 158 정도니까 거의 한 48평 조금 안 되고, 그리고 지금 262 공급 면적 262면은 거의 73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지 지분이 247이니까 거의 70평이 좀 넘죠. 그래서 결론은 대지 지분이 엄청 많은 그런 빌라 단지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2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용적률은 이제 250%로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될 거고, 여기 뭐 자연 녹지 지역 일부가 요쪽이 이제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여기 옆에는 여기는 이제 그 주거지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구역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치도를 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최고 층수는 이제 29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용적률, 여기 보면, 용적률은 249.95, 그리고 총 세대수 해서 지금 보면 1513세대, 임대 아파트는 이제 146세대, 주차 대수를 보니까 세대당 2대, 주차 대수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조감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로가 쪽, 상암로 쪽은 층수를 낮게 배치했고, 요 뒤로 명일 근린공원 쪽은 이제 층수를 높게 이제 배치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년 3월 4일부터 4월 3일 아직 안 끝났죠. 요게 이제 공람 중이고, 공람 자료도 지금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2종, 그리고 기반시설 기부 찬압은 이제 5.6%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건축 계획을 보면 용적률이 2종이니까 250% 이하고 최고 층수는 29층 이하다. 그래서 총 세대 수가 이제 1513세대를 짓고, 자, 그래서 이제 분양 세대수를 보게 되면 60 이하가 64세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60초가 8호 이하가, 지금 60초가 8호 이하에 보면 평형이 이제 74가 있는데도 64세대밖에 안 되고, 84가 866개, 그리고 8호 초과가 지금 114가 212개, 146이 100개, 168이 61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빼고 총 분양 세대수는 1367세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임대가 146세대고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522명이고, 그래서 일반 분양이 845세대, 일반 분양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62%. 재건축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522명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8호 초과, 요거 이제 합치면은 지금 312에 373세대란 말이에요. 8호 초과가 373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전용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니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84가 이제 866세대가 있으니까, 이게 아까 지금 대지 지분 볼 때 이제 분양 평수, 아니 전용 면적이 뭐 84 이렇게 되는 그 아파트, 이게 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이제 전용 84를 이제 분양 받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지금 큰 거 한 50평, 60평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1+1 있잖아요. 추가로 이제 하나를 이제 더 받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이제 추가로 이제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전용 면적의 합이 그러니까 주거 전용 면적의 합이 이제 우리 요런 식으로 뭐 84 플러스 이제 59 요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 전용 면적 계산할 때 84.9, 59.9 요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용 면적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 8560 요렇게 해서, 그러면 14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84랑 이제 59 이런 식으로 이제 1+1으로 이제 분양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여기 보면 사업성 보존계수도 적용이 돼서 이게 6.6%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평균 재건축 아파트 평균 공시지가보다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래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도 6.6%를 이제 받았다. 일반 분양이 이렇게나 많은데 인센티브까지 이제 받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 순부담을 보니까 이제 4.78%. 그러니까 순부담한 면적은 이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임대 세대수가 지금 146세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9.65%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비율이 이게 약간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성 보전계획서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24년 기준으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727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해당 여기 빌라단지의 공시지가 평균이 이제 548만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33배가 이제 적용이 됐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용적률이 보면 기준이 이제 요게 원래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190으로 시작하는데 요 빌라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 땅이 아까 앞에 돌아가서 보면 다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 녹지도 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환산해 가지고 기준 용적률이 이제 184.93%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20%인데 1.33배를 적용을 해서 이제 허용 용적률은 이제 211.53%. 그리고 아까 우리 토지 여기 공공시설 순부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이제 부담한 것까지 이 계산을 하니까 이제 정비계획 혹은 이제 상한 용적률이 232%. 그리고 232에서 이제 250%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그거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이제 임대 아파트로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적률은 이제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성을 보면 이제 추정 비례율은 이제 109.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 2조 7,829억, 지출이 1조 4,109억, 종전자산이 이제 1조 2,47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디테일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하나씩 보시면, 자, 보시면은 수입을 보니까 이제 소유자 조합원이 이제 473세대, 그래서 수입이 이제 9,200억 정도 되고 일반 분양이 보류지 포함해서 894세대, 그래서 분양 수입이 거의 조합원 분양 수입의 거의 2배입니다. 1조 8,394억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조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부대 경비해서 뭐 기타 사업비, 뭐 부담금, 금융비용, 그래서 15.1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 이제 공사비가 차지하는 게 보통 일반 재건축 아파트들은 한 80% 정도 차지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한 71%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데 추가로 이제 그 잡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상비가 이제 5.59%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럼 보통 재건축 아파트는 현금 청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분양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비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각종 부담, 여기에 부대 경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금융비용 등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금융비용은 이주비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고 아마 사업비 대출 이자 부분만 포함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평당 공사비를 좀 계산을 이제 해봤는데 이렇게 연면적이 나오죠. 지하 연면적, 지상 연면적 합한 총계. 그러면 총 면적이 뭐냐면은 102,364평 정도 돼요. 그리고 아까 앞에 봐서 이제 공사비가 얼마였냐면 1조 83억 정도 됐어요. 그럼 공사비 연면적, 그러니까 요거를 공사비를 연면적으로 나누면 결국 이제 평당 공사비가 나옵니다. 자, 연면적에 평당 공사비를 곱하면 총 공사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985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에는 여기는 이제 우리 보시면 이제 전용 85제곱미터를 이제 초과를 하는 아파트는 결국엔 여기에 이제 부가세가 이제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세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면 대충 요 정도면은 평당 한 950만원 정도로 이제 공사비를 추정을 한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아까 최고 축수가 얼마였냐면 29층으로 짓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9층으로 짓는데 평당 950만원의 공사비를 책정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공사비를 넉넉히 많이 책정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사업비를 보니까 이제 건축비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그랬더니 건축비 산출해가지고 건축시설공사비, 건축가상공사비, 그 다음에 부가세는 제외 합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랬더니 평당 이제 950만원으로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985만원 여기 계산한 거에는 결국 이제 부가세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실제 부가세를 뺀 평당 공사비는 이제 950만원이란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총 사업비,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인데 우리 요거를 이제 분양 수입을 이제 얼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이제 얼마를 올리냐에 따라서 이제 비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민감도 분석표입니다. 근데 여기 공사비 같은 경우는 평당 950만원이면 굉장히 이제 충분히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분양가를 5% 올린다 그러면 5%만 올려도 비례율이 121%로 거의 11% 가까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분양가를 얼마로 이제 추정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결국 이제 일반 분양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분양가를 조금만 올려도 이제 비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구역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를 보면 이제 5구가 13억 4천, 74가 15억 6천, 84가 16억 6천이에요. 그 다음에 114가 20억 8천, 146이 대략 한 25억, 168이 한 27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분양가 자체도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16억 6천이면은 그렇게 높게 추정이 돼 있는 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이제 얼마로 추정을 했는지 좀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자,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84형 기준으로 보면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4,770만원으로 추정을 했고 일반 분양가는 평당 5,61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 84 기준으로 보니까 19억 5,400만원으로 이제 추정을 했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터무니없이 높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거는 절대 아니죠. 그러면 오히려 요 일반 분양가보다 나중에 아까 더 올리게 되면 아까 5%만 올려도 비례율이 거의 11% 가까이 이게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아까 봤듯이 16억 6천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종전자산은 이제 어떻게 추정을 했냐라고 보니까 지금 연립주택 종전자산 가치 추정 결과
자, 현대빌라는 아까 전용 94부터 전용 128까지 있었죠. 그래서 세대당 공동주택 공시가격 25년도 공시가격 해서 여기 보면 공시가격이 9억 800인데 종전자산 추정을 얼마 했냐면 19억 8천으로 했어요. 그러면 거의 한 25년 공시가격에 지금 두 배보다 조금 넘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했다라고 보고, 전용 128 같은 경우도 지금 종전자산을 25억 5천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빌라 제일 작은 게 지금 전용 84가 공시가격이 얼마냐면 7억 7,700 정도 되는데 얼마로 추정을 했냐? 19억 1천. 그러면 그럼 현대빌라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지금 간평 추정가는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대지지분을 보면 삼성빌라가 31평이고, 그러면 현대빌라도 거의 32평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삼성빌라는 공시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간평 추정한 거는 현대빌라랑 지금 한 7천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대지지분은 지금 삼성빌라가 31평이고 현대빌라가 지금 32평이 조금 넘는데 대지지분이 대지지분이 약간 많은 만큼 간평을 좀 더 추정을 한 걸로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상일 우성타운도 84가 대지지분이 33평이 갖고 있는데 간평가는 19억 9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고, 그리고 효성빌라 84 같은 경우도 대지지분이 32평이 조금 안 되는데 얘는 17억 8천으로 이제 추정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효성빌라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가까운 거는 결국 현대빌라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삼성, 상일 우성타운, 그 다음에 효성, 대림빌라 요 순서입니다. 근데 대지지분이 효성빌라의 우리 전용 84 공급면적 한 32평이 대지지분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간평도 이제 17억 8천으로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낮게 추정이 됐다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림빌라도 지금 제일 작은 146 같은 경우가 대지지분이 거의 48평 가까이 되는데 지금 간평가는 거의 26억 3천 정도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공사비 VAT 포함해서 요거 계산한 게 아까 985만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는 이제 9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요 35만원은 부가가치세랑 나머지 비용을 이제 포함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보상비에 보니까 현금 청산자 청산금 해가지고 종전자산 추정치의 1.2%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로 이제 그 비율을 구하니까 이제 5.59%. 요거는 거의 나중에는 현금 청산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이게 쭉 기본적인 거 들어갔고, 뭐 감리 설계, 그 다음에 부대 경비에 분양 보증, 이주 관리, 민원 처리, 보정, 기타 사업비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분담금 내야 되죠. 금융 비용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이자는 빵원이라고 돼 있어서 조합원이 이제 개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거의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렇게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이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이제 개별로 부담하는 걸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이제 비례율이 100%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법인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 천만 원, 한 27억 8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요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그러면 제초안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 초과이익, 재건축을 해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종료 시점 주택가액은 3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개시 시점은 27년 7월 1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 시점 주택가액은 자 100만 천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러니까 종료 시점 가액이 한 2조 9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고,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8223억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뭘 빼주냐면 요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해서 100만 천만억 10억 100억, 그러니까 2966억을 이제 빼줍니다. 근데 요게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하고 우리 정기예금 이자율 요거를 이제 그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거를 이제 빼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주택가격 상승이 정기예금 이자보다 이제 높다라고 지금 그 가정을 해서 2,966억을 이제 추정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땅값, 그 다음에 이주비에 대해서도 이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한 게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해서 얼마가 나왔냐? 100만 천만억 10억 100억 천원 해서 2822억. 그러니까 총 초과 이익이 2822억이 나왔고, 요거를 조합원 한 명, 조합원 수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조합원은 이제 473명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러니까 조합원 한 명당 초과 이익이 5억 9680이 나온다 라고 이제 계산을 했고, 그러면 요거에 따른 이제 부가율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대략 한 2억 840만원 정도 나온다 라고 이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엔 요게 개시 시점 주택가액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그 조합 설립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크게 바뀌진 않겠죠. 근데 바뀔 거는 결국엔 종료 시점 주택가액이 얼마나 바뀌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할 때 전반적으로 시세가 이제 높게 유지가 되면 결국 재건축 부담금은 높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일반 분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일반 분양 수입을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전체적인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 좀 줄어든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1인당 재건축 부담금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장기 보유했을 때 그러니까 1주택자가 장기 보유했을 때 감면받는 그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택으로 내가 준공 1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50%를 감면을 해주고요. 15년 이상을 보유하면 60%, 그 다음에 20년 이상 보유하면 70%를 이제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결국엔 내가 지금 사가지고 최소 10년만 보유를 하면 여기서 지금 추정되어 있는 한 2억을 내는 게 아니라 요 2억의 절반 50%를 이제 감면받아서 실제는 한 1억 정도 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종전자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전용 84 뭐 32, 3평짜리 빌라들 같은 경우 종전자산이 거의 뭐 한 19억 뭐 19억 원짜리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 20억이라 가정을 하고 비례율이 109.95%였으니까 내 권리가액은
대략 한 22억 가입 정도 되고, 그리고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가 16억 6천이었죠. 그러면 얼마를 환급받느냐? 5억 3,700을 이제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였냐면 2억이었죠. 감면 받기 전에 추정한 게 이렇게 이제 되면, 그러면 내가 환급금에서 2억 만약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다.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이제 환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매물을 보니까, 자, 효성 빌라가 대략 전용 84 32평짜리가 지금 19억 8천 정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효성 빌라 간평가를 한번 볼까요? 자, 삼성 상일 효성 빌라 84가 지금 17억 8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17억 8천 얼마 8,600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아까 비례율을 곱해야죠. 자, 분담금표에서 자, 비례율을 곱하기 1.0995를 곱하니까 내 권리가액이 19억 6천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냐? 1억 6천 600 1억 6천 16억 6,100 6,136만 이렇게 하니까 3억 정도를 이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 부동산의 효성 빌라 32평짜리가 19억 8천에 올라와 있고,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억을 이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건축 부담금은 아까 2억이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억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빼주면 18억 8천이 실매입가가 되고, 여기다가 분담금은 이제 거의 낼 게 없으니까 빼고, 이주비 이자 플러스 이주비 이자 정도를 내가 이제 부담을 하면 이게 이제 실매입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주비 이자 풀로 받는다고 해도 한 1, 2억? 2억까지 되겠어요. 그럼 한 1억 정도만 하면 대략 실매가는 한 20억, 요렇게가 이제 최종 매수가가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